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가 내용만 잘 얘기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나 이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오히려 빌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운도 중요하다. 면접관 운도 중요하고요. 사전조사서의 주제도 PT 주제도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은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면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4가지를 공유를 한번 드려봅니다. 내가 지원한 지역 내에서 이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하는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얼마냐, 또 행정동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점들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면적은 어떤지 알고 있느냐, 캐릭터가 무엇이냐, 슬로건과 구호가 무엇이냐, 시가 노래가 무엇이냐, 정확히 알고 있는 관광지가 어떤 게 있느냐, 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구경 중에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지역 내에 충성도를 보려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면접관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나 유튜브의 답변을 의존해서 암기해 오신 그런 분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고했다 좋게 보는 면접관들도 물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좋지 않게 보는, 냉정하게 미흡을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런 사고까지 암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나오는 예상 질문 내에 딱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는 면접을 잘 볼 수는 없으나 실제 그렇게 해서도 합격한 분들은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흡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암기를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없애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만나면 좋게 넘어갈 수가 있으나 안 좋게 보는 면접관을 만나면 재면접을 볼 수 있다, 미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면접을 긴장을 한 상태에서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지만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는지 못하는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면접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본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미흡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좋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최대한 면접자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분도 있지만 긴장을 했다는 점은 긴장을 한 것이고 답변이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미흡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을 너무 안 할 경우에도 좋지 않게 보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지금 긴장이 안 되십니까?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과연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과 오고 가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업무를 하면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함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분명히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냐? 그것을 어떻게 공직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형 면접관들이 실제 있는데 이분들께 나의 이력과 나의 역량과 강점, 경쟁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게 되면 미흡을 주는 경우가 실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공시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최대한 편하게 질문하고 좋게 점수를 주는 면접관을 만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접관을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최악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는 면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형 면접관들을 만나게 되면 계속 왜를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소 압박을 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몰아치는 면접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면접자들과 함께 수년간을 함께 복귀를 하고 전년도 재면접 미흡자들 이런 분들의 여러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개념 면접관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실사례입니다. 의외로 은근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일 무례하다라고 보는 점이 본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유추가 된다고, 결혼을 했는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아이가 있는지, 특히 여성분들 경력 단절된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내 이런 부분만 면접 질문으로 물어보다가 재면접을 주는 사례가 실제로도 있고요. 나중에 재면접에서도 또다시 개인적인 질문을 받고 최종 탈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필기 시험이 40점 이상이 높았던 저소득층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다른 지역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흡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절대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지 그 유무를 알 수 없도록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서 아빠로서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원 지역 출신인가, 지역 내 학교가 어디 있는가, 또 언제 졸업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아는 공직자가
혹여 있느냐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든지 또 종교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종교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보는 면접관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활동 이런 사례들은 가능하면 면접 준비를 할 때 사례로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시흥시가 있는데요. 정치색이 상당히 난무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사전조사서에 탈원전의 효과를 모든 직렬에게 작성하도록 했다든지 또 대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탈북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심지어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형태로 물어보았던 실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시고 최대한 현 정권에 따라 무난한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 질문하면 안 되죠. 실제로 또 현재 시장의 이름과 소속당이 어디냐, 신년사는 읽어보았느냐, 시장 공약 브리핑을 어떤 거를 의미 있게 보았느냐, 민선 8기 정책 중에 어떤 게 잘했다고 보느냐 이런 점들을 물어보는 질문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개념 면접관을 만났구나, 적절한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될 점은 면접 초반에 나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내가 지원한 시군과 내가 하게 될 업무 그 지원 직렬 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뚜렷한 계획이 있다 이런 점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만드시는 걸 가장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